척추 측만증에서 유압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하시는 것이 아이의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척추변형센터의 김용경입니다. 척추유압술이라는 것은 척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사를 삽입한 후에 관절을 제거하고 그곳에 뼈를 삽입하여서 위아래의 척추를 고정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주로 중고등학생 나이의 젊은 환자분들이 척추 측만증으로 척추유압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부모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척추가 반듯해지겠죠? 척추가 반듯해져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척추를 유압하게 되면은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운동 범위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남겨두는 최소한의 유압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압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흉추 내지는 요추 부위 내지는 흉추와 요추 다 유압을 해야 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흉추만 유압을 하는 경우나 요추만 유압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제한이 수술 후에 5%에서 30% 정도까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지만, 그래서 흉추와 요추를 모두 유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관절 운동 제한이 30에서 50%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흉추나 요추만 하는 경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운동 제한이 올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C형, 하나는 S형입니다. C형은 중심선에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커브가 나오는 그런 타입을 말을 하고요. S형은 두 방향으로 있는 타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수술의 원칙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S 커브인 경우에 두 커브를 다 유압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 커브가 다른 커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두 커브를 다 유압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흉추나 요추만 선택 유압을 할 수 있는 것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흉추와 요추를 모두 유압을 하자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온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흉추와 요추의 커브가 모두 크기 때문에 두 커브를 모두 유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커브가 상대적으로 다른 커브에 대해서 크기 때문에 큰 커브만 수술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술을 했고, 수술 후 1년 추적 검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커브입니다. C형 커브, 즉 중심선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만 수술해 주는 C형 커브인 경우에는 끝척추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끝척추가 왜 중요하냐면은 끝척추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절 운동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 마디 운동이 유지되면은 관절 운동이 15도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0도 인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한 마디를 더 유압을 하게 되면 15도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끝척추를 선택하는 방법은 1983년에 나온 논문이 중심선이 척추를 반으로 쪼개는, 그걸 안정척추라 그랬는데요. 그 당시는 안정척추까지 수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정척추가 아닌 끝척추, 즉 중심선이 닿는 마지막 척추에 멈춰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유압 수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그어서 그 척추의 범위가 다 중심선 안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이상적인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신 분들은 밖으로 벗어나다 못해 나사가 부러지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압 범위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1년에 미국 정형외과 학회와 척추측만학회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짧은 유압을 하면서 합병증은 생기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제시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르면은 중심선에 닿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60%에서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보시는 이 환자는 끝척추가 2번 요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2번 끝척추인 환자에서도 끝척추가 아닌 끝척추보다 하나 위에 멈출 수 있다면은 환자는 훨씬 좋은 관절 운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제가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의 경과가 아주 좋고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소중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짧게 수술을 하면서도 관절 운동이 유지가 되는 수술을 권하는 것이 우리 의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S커브인 경우에는 두 커브 중에 하나만 수술할 수 있으면 반드시 선택적인 유압만 하는 그런 수술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C커브인 경우에 중심선이 닿는 마지막 척추인 끝척추에서 멈춰야 된다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척추보다 하나나 둘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세컨드 오피니언, 세 번째 의견까지 경청을 하시는 것이 아이의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서울부민병원에 내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떠셨나요? 더 많은 좋은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서울부민병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부민병원 유튜브에서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